안녕? 라이언 뽀로로 비밀을 간직한 우리 몸. 숨도 쉬고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생각도 하는 우리 몸이에요. 몸속 여러 기관이 저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덕분이죠. 몸속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몸속 기관의 생김새와 하는 일들을 알아봅시다. 비밀을 간직한 우리 몸. 소중한 우리 몸은 길 걸어 다니고 공원 뛰어다니고 놀이터에서 자전거도 타요. 또 아름다운 꽃을 보고 빵 냄새도 맡고 숨도 쉬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소화도 시키지요. 아기는 이렇게 태어나요.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면 수정란이 만들어져요. 정자는 한 번에 약 3 내지 5억 마리, 난자는 한 달에 1개가 나와요. 수정란은 엄마의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죠. 10개월이 지나면 아기가 태어나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란이 작은 벽에 달라붙어 커지고 하나의 세포인 수정란은 세포 분열을 한답니다. 1에서 2로 2에서 4로 세포의 수가 늘어나고 4에서 8로 8에서 16으로 세포의 수는 계속 늘어나요. 세포 분열이 계속되면 수정란은 점점 태아의 모습이 되어가죠. 4주가 지나면 태아의 눈에 색소가 형성되죠. 5주가 지나면 태아의 심장이 뛰고 피가 온몸을 돌아요. 8주가 되면 태아의 모든 신체가 어른처럼 형성된답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죠. 우리 몸의 대장, 뇌예요.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을 해요. 이것은 모두 머릿속에 있는 뇌의 명령으로 이루어지죠. 또 듣고 보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도 뇌가 명령하죠. 뇌는 우리 몸의 대장이랍니다. 대뇌, 중뇌, 소뇌, 연수, 간수, 뇌하수체 이런 것이 있고요. 왼쪽 뇌는 오른쪽에 영향을 주죠. 생각하고 말하고 계산하는 일을 해요. 오른쪽 뇌는 왼쪽 몸에 영향을 주어요. 그림이나 음악 같은 예술활동과 사물을 관찰하는 일을 하지요. 대뇌는 어떻게 나뉠까요? 대뇌 가운데 홈을 중심으로 오른쪽 뇌와 왼쪽 뇌로 나누는 거죠. 오른쪽 뇌가 발달하면 왼손잡이가 되고 오른쪽 뇌가 발달하게 되면 왼손잡이, 왼쪽 뇌가 발달하게 되면 오른손잡이가 되는 거래요. 세상을 보아요. 우리는 눈을 통해 세상을 보죠. 눈을 부드럽게 하고 청소도 해줘요. 눈으로 모양, 밝기, 색깔을 구별할 수 있고요. 방을 가득 채운 장난감과 재미있는 그림책, 다정한 엄마의 얼굴과 환하게 웃는 아빠의 얼굴, 이 모든 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눈에는 속눈썹, 홍채, 빛의 양을 조절하죠. 각막,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구, 망막, 수정체, 모양체 이렇게 있어요. 밖에서 들어온 빛이 수정체를 통해 망막에 도달하면 그 자극이 신경을 통해 대뇌에 전달되고 우리는 물체를 보고 구별할 수 있게 되죠. 소리를 들어요. 우리는 양쪽 귀로 여러 가지 소리를 듣죠. 지저귀는 새소리, 졸졸 흐르는 물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 이 모든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귀로 소리를 듣게 될까요? 귀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귓바퀴가 소리를 모으면 그 소리들이 귀 속에 있는 고막에서 둥둥 울려요. 이 울림이 달팽이관을 거쳐 뇌에 전달되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죠? 귀의 구조와 명칭, 귓바퀴, 웨이도, 고막, 청소골, 방고리관, 청신경, 달팽이관, 유스타키오관이 있어요. 귀에는 평형을 유지해주는 곳도 있고요.
귀 속에 물이 들어가면 귀가 아플 수 있으니까 조심해요. 냄새를 맡아요. 킁킁. 우리는 코로 여러 가지 냄새를 맡아요. 백화점 식품 파는 곳에 가보세요. 새콤달콤 사과 냄새, 고소한 참기름 냄새, 이 모든 냄새를 코로 맡을 수 있죠. 후세포를 확대한 모습이에요. 후세포는 후신경을 통해 대뇌와 연결되어 있죠. 후세포는 냄새를 느끼고 대뇌와 연결되어 있고요. 콧구멍, 코털, 숨 쉴 때 공기 중에 섞여 들어온 먼지를 걸러내죠. 어떻게 코로 냄새를 맡을까요? 코 속에 있는 후세포가 냄새를 느끼면 후신경이 뇌로 전달해 주어 무슨 냄새인지 알게 되죠. 사람 코는 4천여 가지의 냄새를 구별한답니다. 음식을 먹어요. 우리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죠. 맛있는 밥도 냠냠, 반찬도 골고루 냠냠. 태어나서 6개월부터 전이가 나고요. 6살 정도가 되면 영구치가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이는 먹은 음식물을 부수죠. 음식물은 침 속에 아밀라아제와 섞이면서 더 잘게 부서져요. 입으로 삼킨 음식은 식도를 거쳐 위로 가고요. 위액이 나와서 음식물을 섞고 분해하죠. 입에서 위까지의 소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가 잘게 부순 음식물은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가고 위에서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혀 표면에는 미뢰가 있는데요. 미뢰 속에 미세포가 음식 맛을 느껴요. 혀의 부위마다 느낄 수 있는 맛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혀 전체에서 여러 가지 맛을 골고루 느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와요. 음식물을 소화하죠. 꿀꺽 삼키면 몸속 기관들이 바빠지죠. 위에서 영차, 작은 창자와 큰 창자에서도 영차. 작은 창자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시키고요. 간에 저장하고 영양분의 일부는 간에 저장하고 나머지는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보내는 거예요. 간과 여기 쓸개즙, 이자, 요게 이자네요. 위에서 산성이 된 음식물을 중화시킨대요. 지방의 흡수를 돕는 게 쓸개고요. 초록색. 그다음에 작은 창자. 여러 가지 영양분을 몸속으로 흡수하고 그 큰 창자 바깥에 이 녹색이네요. 찌꺼기를 수분을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똥으로 만들어 몸 밖으로 보내는 거래요. 우리는 노폐물을 배설하죠. 신장도 바빠진답니다. 찌꺼기를 골라내어 남은 물과 함께 방광으로 보내요. 신장은 양쪽 옆구리에 하나씩 있죠. 수많은 혈관이 있고 온몸을 도는 피를 걸러내요. 신장의 바깥 부분은 피질이라고 하고요. 신장의 안쪽 부분은 수질이라고 해요. 오줌에선 왜 냄새가 나죠? 찌린내가 나잖아요. 원래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오줌은 냄새가 없는데 밖으로 나오면서 공기와 접촉해서 암모니아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죠. 요게 순혈관이고요. 요게 요 빨간 거가 대동맥. 파란색이 대정맥이네요. 그 다음에 이 동그란 게 방광이네요. 신장에서 내려온 몸속에 찌꺼기와 쓰고 남은 물을 모아 오줌으로 만들어 몸 밖으로 내보내죠. 사람은 숨을 쉬어야 살아요. 깨어있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코와 폐로 늘 숨을 쉬죠. 나무는 광합성을 하며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보내죠. 어떻게 숨을 쉴까요? 공기를 들이마시면 공기는 기관지를 지나 폐로 들어가고 숨을 들이마시면 산소를 흡수해 폐포가 불룩해져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면서 폐포가 줄어들죠. 폐의 명칭을 보면 이게 기관, 여기 갈라졌죠? 그게 기관지예요. 기관지 전맥이 세균을 걸러준대요. 폐포를 확대하면 사람이 공기를 들이마실 때 산소를 잘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대요.
이렇게 나뉘어진 것은 세기관지라고 하고요. 폐는 오른쪽이 세 도막, 하나, 둘, 셋. 왼쪽은 두 도막으로 나뉘어져 있군요. 폐는 세기관지와 폐포가 모여있는 덩어리래요. 물속에서는 숨을 쉬기 힘들죠? 쿵쾅쿵쾅 뛰어요. 출발! 신호에 맞춰 달리기 하고 달리기가 끝나면 가슴이 쿵쾅 쿵쾅. 운동하고 나면 산소가 많이 소비되니까 심장이 산소를 실은 피를 온몸으로 빨리 내보내는 거예요. 대동맥, 온몸으로 피를 내보내죠? 폐동맥, 폐로 피를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좌심방, 그 다음에 우심방, 우심실, 좌심실. 온몸을 돌아다닌 지저분한 피는 대정맥을 거쳐 우심방과 우심실로 가요. 우심실로 들어온 피는 폐동맥, 폐정맥을 통해 좌심방과 좌심실을 거쳐 대동맥을 통해 다시 온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심장은 일생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죠. 심장 안에 심방과 심실은 규칙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피를 내보내고 받아들이죠. 이 움직임을 박동이라고 해요. 피는 몸속 곳곳을 돌아다녀요.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져 무릎이 까지면 피가 나죠? 장미가시에 손가락을 찔려도 피가 나요. 이렇게 피는 우리 몸몸 곳곳을 돌아다니죠? 피가 돌아다니는 길을 혈관이라고 해요. 혈관계. 파란색이 정맥이고요. 심장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요. 동맥은 산소가 들어있는 신선하고 깨끗한 피가 흐르는 길이에요. 영양분과 산소를 운반하고 피는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혈장으로 나뉘어 준대요. 백혈구는 병균을 잡아먹죠. 혈소판은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피딱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피가 바깥으로 안 나가게 하죠. 적혈구, 산소를 운반하는 일을 하죠. 혈장, 여러 영양분을 온몸 구석구석에 운반하죠. 노폐물도 운반하고요. 혈관은 피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동맥과 정맥이 있죠. 골수는 뼛속에 있는데 우리 몸에 피를 만드는 일을 해요.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군요.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해요. 스케이트 타다 넘어져 뼈를 다친 적 있나요? 우리 몸속엔 206개의 뼈가 있고요. 뼈가 있어야 우리 몸을 지탱하고 모양을 유지하죠. 뼈는 가볍지만 매우 단단해서 몸속 기관들을 보호하는 일도 해요. 하지만 넘어지거나 다치면 뼈가 부러지기도 하죠. 발을 다쳤네요. 뼈의 명칭 위에서부터 쭉 볼까요? 머리뼈, 코뼈, 위턱뼈, 아래턱뼈, 목뼈, 빗장뼈, 여기 어깨 쪽에, 그 다음에 가슴뼈, 갈비뼈, 위팔뼈, 아래팔뼈, 골반뼈, 손뼈, 넓적다리뼈, 무릎뼈, 정강이뼈, 발뼈 이렇게 되어 있군요. 뼛속은 구멍이 숭숭 뚫어져 있대요. 등뼈를 가로로 자른 단면이에요. 등뼈의 그 사이에 연골이 있죠. 그래서 물렁물렁한 연골이 있답니다. 근육은 몸을 움직이죠. 근육은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줘요. 몸속에 피를 돌게 하고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모두 근육이 오므라들었다, 펴졌다 하기 때문이에요. 뼈에 붙은 뼈대근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내장을 이루는 내장근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답니다. 근육 덕분에 팔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육의 명칭. 전두근, 승모근, 삼각근, 대흉근, 요 가슴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복직근, 그 다음에 봉공근, 봉공근, 대퇴직근, 요 큰 거네요. 그 다음에 내측광근, 여기에요. 그 다음에 외측광근. 웃을 때나 울 때는 얼굴 근육이 움직이죠.
팔을 굽혔다 펼 때는 근육이 오므러뜨렸다 펴졌다 하는 거예요. 다리를 오므렸다 펼 때도 뼈에 붙은 근육이 움직이는 거죠. 피부는 몸을 보호해요. 아 뜨거, 아 차가워. 온몸을 감싸고 있는 피부로 차가움과 뜨거움, 아픔 같은 감각을 느낄 수 있죠. 피부는 세균이나 자외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죠. 피부는 추울 때 몸에 열이 달아나지 않도록 해주고 더울 때는 땀이 나게 해서 몸의 온도를 조절해요. 피부 속에 있는 멜라닌 색소는 사람의 피부색을 이처럼 다르게 한답니다. 피부는 땀샘, 체온 조절을 위해서 땀을 내는데 이때 몸속 찌꺼기도 함께 내보내죠. 털, 피부와 함께 체온을 조절하죠. 표피, 피부의 가장 바깥층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죠. 진피,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맨 위가 표피, 그 다음 진피, 그 다음 지방조직. 지방조직은 피부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있어요. 피부색이 다른 사람, 멜라닌 색소 때문이라 그랬죠? 햇빛 속에 있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준답니다. 눈물은 눈동자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세균과 먼지를 없애주죠. 감기에 걸리면 왜 콧물이 날까요? 바이러스가 코의 점막에 침입해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코도 막히게 하고 코 속을 붓게도 하는 거예요. 이 염증을 막기 위해서 콧물이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 얼굴 표정, 근육이 움직이면서 갖가지 표정을 지을 수 있죠. 이의 종류, 앞니, 송곳니, 어금니, 뒤 어금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음식을 끊고 자르고 찢고 잘게 부수는 망치 역할도 하고요. 맷돌처럼 음식을 갈아서 으깨는 역할도 하죠. 송곳니가 찢는 일, 앞 어금니는 잘게 부수는 망치 일, 뒤 어금니는 맷돌처럼 으깨는 일 하죠. 배고플 때 꼬르륵 윗속에서 공기와 위액이 움직이는 소리예요.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소리가 날 수가 있죠.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 들어간 공기가 윗속에서 빈 공간을 만들어요. 그러다가 위가 운동할 때 소리를 내죠. 방귀는 왜 끼는 걸까요? 사람의 소화기관에는 약 200ml의 가스가 있는데 그중 많은 양이 장 속에 들어있죠. 장 속의 가스 중 약 10%가 장에 살고 있는데 대장균 등 세균의 작용으로 당분이 발효되어 만들어진 거예요. 이 가스가 밖으로 나오는 게 바로 방귀죠. 장 속의 가스는 장을 자극하고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소화를 돕죠. 근육, 약 600개의 근육이 있는데요. 근육에는 가로무늬근, 민무늬근이 있어요. 가로무늬근은 수의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민무늬근은 위나 창자 등 내장을 움직이는 근육인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불수의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600개 중에서 수의근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근육이군요. 오늘은 우리 몸, 비밀을 간직한 우리 몸 함께 봤어요.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